자, 주식타짜 안규수입니다. 오후 1시 56분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일요일 5시 56분인데 여러분께 이제 마이크 앞에 앉은 이유는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월요일에 재개되는 즉 공매도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 그리고 대차 거래 잔고의 증가 이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공매도는 무엇이고 대차 잔고는 무엇이고 개인들의 지금 코스피 시장의 신용 잔고나 코스닥 시장의 신용 잔고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특수한 업종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유의하자는 부분이지 반드시 그렇다라는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일요일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스스로 항상 이제 정도를 가야 된다는 뜻으로 자, 정도를 걸어가자.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미리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필수로 눌러주시고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50대 중반입니다. 혹시나 뭐 댓글로 막 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뭐 안티도 좋아하고요. 네. 자, 그런데 뭔가 좀 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분들은 절대 이제 제 영상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자사운용사에서 20년 동안 펀드맨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픽을 한다. 그러면 실수확률을 0으로 줄일 수 있다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꾸로 자,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지만 시장은 어떠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업의 사이클은 어느 쪽으로 힘이 몰려들 것인가 이 방법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해외 지수 종합 차트를 한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쵸. 뭐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무슨 뭐 전저점 이탈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죠. 이건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자, 글로벌 증시가 불안한 이유는 관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만일에 이 관세를 계속적으로 뭐죠? 강하게 드라이브 액션을 하게 되면 본인들도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삼국지를 통해서 전략을 피는 사람 아닙니까? 일단은 때려놓고 줄이는 부분에 강자라서 지금 이 뭐 시장이 여기까지 빠져 있다? 코멘트 하나로 다시 한번 주가의 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라서 이런 어떠한 이 혼란 과정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과 그다음 맞아요. 그 고용 지표까지 하락하는 부분. 그죠? 그리고 또 임금까지도 오르지 않는 현상.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공포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과거의 코로나 때와는 다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것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 인플레이션은 뭐죠? 껌 하나 사러 갔는데 1,000원으로 두 통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봤더니 껌을 한 통밖에 못 사. 그럼 이거 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좋은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내 지갑도 두둑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오르면 이 효과가 똑같이 그러니까 불만은 생기겠죠. 물가 오르는데 똑같이 이거 뭐 내 지갑도 올라봐야 똑같네. 이건 우리가 이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임금은 오르지 못하거나 줄어들고 고용 지표도 하락하고 그런데 이 껌 한 통 살러가 했더니 두 통 살 수 있는 1,000원이 어떻게 돼 있다? 한 통밖에 못 사니까 이게 지금 경기 침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의 현상에서 우리가 이걸 노라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부터 시장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차 잔고는 과연 무엇인가?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대차는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빌려간다는 뜻입니다. 빌려갈 때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죠? 빌려간 흔적을 남겨야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건 과거에는 무차입 공매도 방식이 있었어요. 자, 무슨 뜻이냐? 빌려갔으니까 공매도를 때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공매도 뭐죠? 빌공짜를 쓰죠. 없는 걸 때린다 이거예요. 실제로. 나는 보유하지 않았는데 빌려온 다음에 때리니까 이걸 공매도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가 빠져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빌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차입, 빌리지 않았다. 근데 공매도를 사용하는 게 바로 이게 불법적인 요소라는 거죠. 지금 이게 과거에 뭐 노무라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있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쉽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쉽지 않냐면 잘 봐요. 우리 금융이든 아니면 금감원이든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한국증권 예탁원의 결제 시스템에서 주식을 보유한 그 부분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우리 국내 시장의 이 예탁하지 않는 주식까지 외국인들 그걸 어떻게 다 해석을 해? 100%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이건 무차입 공매도가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또 다른 말 했습니다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대차 잔고의 증가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증가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현대차도 증가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 자, 볼게요. 현대차는 오히려 조금 이제 감소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한번 요런 것도 볼까? 2차 전지 쪽은 이게 증가가 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2차 전지 쪽 중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2차 전지 많이 빠져 있죠. 근데 많이 빠져 있는데 공매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건 뭘까? 그동안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이에요. 자, 봐봐요.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잖아요. 뭐 90만 주, 30만 주, 그다음에 11만 주, 13만 주. 그죠? 이게 지금 공매도 계속적으로 때리기 위해서 빌려간 수량들이라고요. 아직 이거 때린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어땠죠? 늘어나 있죠. 그래서 이쪽을 지금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은 한번 부러지면 한번 훅 해서 그냥 그 좀 뭐 10%씩 그냥 주가 급락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단발적인 찬스를 이용해야 돼요. 포스코 퓨처앱 그리고 LNF LNF 이것도 역시나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간 수량들이 지금 꽤니 많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바이오족 센터는 유한 양행. 그죠?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쭉. 그리고 하나에어스페이스. 이거는 최근에 좀 상환됐을 거예요. 여기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다가 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이제 이들이 지금 공매도 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결국은 지금 최근에 조금씩 상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2차 전지 업종 그리고 유한양행이라는 바이오 쪽 그리고 조선 방산 쪽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간 이들이 분명 장난질을 할 수 있다. 시장이 좀 어지럽든가 하게 되면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을 지금 단기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보면 오른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2차 전지도 오른 거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2차 전지는 업종 사이클 자체가 지금 사실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근데 현대차는 왜 이렇게 좋게 보냐면 일단 이번에 정부를 패싱하고라도 어차피 현대차 이제 오너가 트럼프 대통령 만났죠. 이번에 관세는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만 결국 잘 가만히 보게 되면 뭐냐면 다른 어떠한 30조 원의 투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풀어주는 이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으로 바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우리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를 따지게 되면 사실 이 현대차라는 게 왜 공매도의 타겟이 좀 덜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냐면 많이 빠져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치주라고 하면 PBR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순자산 가치. 다 청산했을 때 최소한 못해도 내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부지나 생산 시설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는 PBR 1배를 무조건 넘는다. 청산 가치를 넘는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보통적으로 다른 기업들 성장하는 기업들 보면 10% 성장했네, 20% 영업이익률을 박살냈네 했잖아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나 이런 애들은
사실 이렇게 10% 성장하거나 10% 이익대를 발생시키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보는 의견은 뭐냐면 단단하다는 어떤 맛을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현대차를 공략해야 될까? 아니죠. 현대차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저평가라는 표현을 할까? 저평가 뭐를 봐야 된다? 자동차 부품. 이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제가 좀 자료를 한번 정리해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말이 많고 털도 많죠.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계라는 게 말이 다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시장입니다. 이런 NKM이나 최근에 제가 이제 거래 정지 걸을 것이다라고 했었던 뭐 금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근데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이거 배당 시즌이 좀 오게 되면 분기 배당 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건 아니지만 공매도를 쳤다가도 단기 쇼커버가 분명히 한번 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단발적인 이슈는 생길 텐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게 지금 2차 전지 업종을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바이오 쪽 뭐 유한양행을 보유하고 있다. 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유의 한번 해보시고 낙폭에 우리는 다시 그들이 대차 거래를 상환하는 공매도를 쳤다가도 바로 상환할 수 있는 이벤트가 몇 개 좀 이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볼게요. 개별 종목 중에는 이런 이스페타시스 이거 논란 많았었잖아요. JO 인수한다 만다 하고 사실 이거 최근에 있었던 부분에서 하나에로스페이스하고도 비슷한 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논란의 과정의 하나가 하나에로스페이스가 3.6조 원 유상 증자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자회사들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이스페타시스도 사업부는 PCB 사업부, IT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뭘 지금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그 JO라고 하는 회사 있죠. 그걸 인수하면서 지금 2차 전지 사업부를 키우고 가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유중 철회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성장 과정에서 PCB 수혜구는 맞습니다만 논란의 중심에서 다시 유상증자의 이 어떤 그 뭐랄까 불합리성 과거에 아니면 또 어떤 노이즈 뭐 JO를 다시 인수하겠다 말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 공매도에 있는 애들은 주가를 하방으로 때릴 때 좀 쉽게 쓸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역시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좀 주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TC본도 쪽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 독점적으로 이르렀던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하나 그죠? 하나 세미텍이라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이게 새롭게 지금 뭐랄까 양분화되는 그림은 100%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공행진하면서 영업마진 한 3, 40% 먹었던 부분이 양분화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영업이 다운될 수 있다. 이게 사실 이 공매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것들 보유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공부 도와드리는 채널 반드시 한번 들어오시 바랄 거고요. 삼성전자는 먹을 게 없다래요. 먹을 거 없다. 왜 먹을 게 없을까요? 이 부분 아닐까요? 체결 취 보게 되면 삼성전자 계속 자사주 취득하고 있죠. 공매도 말 때려봐야 어차피 얘네들이 지금 자사주로 걷어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먹겠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공매도 재개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불법적인 공매도 그리고 이걸 보여드려야 편할 것 같네. 자, 이게 공매도입니다. 만일에 공매도를 쌓아놓는다고 한다면 오르지 못하게 하는 건 공매도라고 해요. 아래로 때릴 수는 없어. 아래로 때리면서 가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만 가능한 거고 못 오르게 하는 거지. 시장이 안 좋을 때 야 반등 줘야 되는데 아무리 힘있게 걷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몇십만 주씩 막 쌓아버리면 그게 바로 무엇이 된다? 공매도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것들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많이 쌓여 있을 거야 향후에.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 심리가 금요일날 확실히 안 좋긴 했네요. 위아래 받겠다는 수량 자체가 완벽하게 줄어들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역시나 이 부분.
그죠? 외국인들 이탈되고 선물 시장 약간 좀 이제 혼란을 일으켰던 부분도 없잖아. 있네요. 뭐, 자, 이것도 볼까? 하나모션. 얘도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없잖아. 호가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이게 나중에 이 공매도가 위로 쌓인다고. 그럼 걷어가려고 하면 두 배 힘을 써야 되니까 공매도는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지. 개별 종목을 후드러 패는 거는 쉽지 않은데 만일에 이런 거야.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업종 안 좋은 어떤 이슈나 뭐 테슬라 이야기 안 좋은 거 나오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매도 물량들을 막 쌓아놓으면서 못 올라가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공매도와 대차거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대차거래 많은 종목들은 유의하세요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업종. 근데 지금 최근에 HLB 이야기도 좀 슬슬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HLB도 보게 되면 일단은 이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일정 말씀드리면서 비중을 여기서 줄여야 되고 진입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올라갈 게 테라피틱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점검 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중 라이브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제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 이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 보시게 되면 관련 그 링크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공부를 도와드릴 수 있는 채널이고요. 그 부분에 즉각 승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승인 대기에 놓으시고 닉네임을 실명으로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 개인 번호 남겨놓을게요.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네, 이쪽으로 여러분들 실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즉각 승인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 만들어 볼게요.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종목들 다시 한번 추려 볼 거고요. 바이오 쪽에서 일단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종목들 후보군 좀 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방산 쪽, 조선 쪽 이쪽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공매도꾼들이 작용을 할 텐데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전략 한번 짜 볼게요. 자,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는 공매도가 시행되기 시작하면 어떤 게 생기죠? 예,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오르는 종목들 있죠. 어떤 게 있을까?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공매도꾼들은 참 좋아하죠. 왜? 그냥 밑으로 밀어버리면서 근데 유동성이 좀 확보가 안 돼서 그렇지 이런 애들은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분명히 부여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 시가총액 큰 종목들도 과거에 뭐 신풍제약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공매도꾼들이 일단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왜? 꾼들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밑으로 너무 많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 빠진다의 배팅에서 그 자금들이 좋은 종목들 그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어떤 이 그 효과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반드시 우리가 나쁘다라는 생각만 갖는 것은 조금 한계성이 있는 그리고 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공매도는 시장이 빠질 때 뭐죠?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고 종목이 빠졌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거 자체를 밑으로 밀어버리면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쌓아놓은 것이다. 다만 이들의 전략이 좀 있을 거야. 뭐지? 주가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빠지게끔 현물을 매도하면서 또는 시장을 움직이는 선물 시장, 그죠? 뭐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뭐 환율이 어떻다 저렇다 하면서 딱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현물을 조금만 툭 터쳐버리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주가를 빠지게 한 상태에서 공매도로 오히려 거꾸로 수익을 내면서 그들이 좀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 대응 힘드시다고 한다면 경제 채널 운영 중에 있으니까 010-8345 뭐 3409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편하게 뭐 교육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께 뭐 채널 경제 채널 운영하는 그 채널로 여러분께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은 항상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 중간중간 저한테 남겨놓으시면 제가 저녁이든 아니면 시간 날 때 판단해서 여러분께 다시 경제 채널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단방향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화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010-8345-3409로 교육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경제를 도와드리고 시장의 분위기를 해석해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공매도 이야기, 대차거래 이런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 그런 것들도 제가 의견 받아서 분석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공매도는 여기까지 할게요. 좀 이해되셨죠? 공매도는 뭐라고 했죠?
맞아요. 빠져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지만 아래로 때릴 수 없다. 정리하면 대차 거래는 뭐죠? 빌려와야만 때리는 게 합법이고 안 빌려왔는데 때려버리게 되면 불법이다. 즉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대차 누군가에게 빌려와야 된다. 됐죠? 그리고 이들은 항상 주가를 현물, 주식을 때리면서 무엇을 한다? 맞아요. 공매도를 쌓아놓는다. 그러면 시장이 빠질 때나 이럴 때는 조금만 빠지더라도 투심이 무너지죠. 그죠? 그때 이들은 어떻게 한다? 이삭 줍기 하고 맞죠?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쇼커버하고. 자, 일단 어려운 시장이 도래한 건 맞습니다만 주식타짜 안교수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엔캠 그다음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종목들 업종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이제 다른 쪽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아니고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거나 이런 두산LBT, 원전조선 이런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공매도 나왔을 때 타점만 우리가 좀 잘 잡고 시장의 흐름이나 아니면 투자 동향 그리고 시장에서 프로그램으로 시장에서 뭐죠? 밀어버리고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도 좀 실시간으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참고하면서 적절하게 매도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분명 연말 되면 공매도 시행됐는데 내 수익률은 거꾸로 점핑됐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 궁금증 사항 있으시면 반드시 저 개인 번호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전화는 한 번 받게 되면 이게 너무 뭐랄까 제 개인 생활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경제 채널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으로 반드시 교육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는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아니면 그 밑에 영상 올라가는 하단부에 링크 주소 있으니까 그 부분 타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아마도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는 정확히 여러분들 놓치는 것 없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타짜 안교수였습니다.